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울시가 현재 6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 초등 돌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돌봄 공백은 다른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는 만큼 더욱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울시가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확충합니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기존 지역 아동센터와 달리 서울시가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돌봄시설로 현재 6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400개소로 늘어나는데 집이나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육기관과 달리 개인 일정에 따라 일별로 이용 시간을 정할 수 있고 긴급 돌봄이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산업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힘든 현실이 한국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돌봄 걱정 없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도 돌봄 공백은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더 촘촘하게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육체계는 국가가 좀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보편적 복지 영역에 분명히 한 중요한 파트라고 봅니다. 저출산 문제,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문제, 이 모든 게 다 이 보육과 아주 긴밀한 영향이 있죠. 서울시의 이번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초등 돌봄 공백의 해소를 위해선 학교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지역사회 돌봄에서 특히 초등학교 차원에서는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학교가 끝난 그 다음 역할을 각종 센터들이 이제 보완적 기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그 학교가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서울시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온마을 아이돌봄 추진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서울시 장애인체육회가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쉽지 않은 지체 장애인들을 위해 특별한 스키 캠프를 열었습니다. 김소영 서울시 의원은 누구나 평등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얀 설원을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점점 빨라지는 속도에 아찔하면서도 스릴감이 넘칩니다.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많이 탈까요? 옆으로 넘어지고 엉덩방아찌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평소 휠체어가 없으면 움직이기 어렵지만 스키를 탈 때만큼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평소에는 많이 못 걷고 천천히 다니니까 재미없었는데 짜릿한 것 같아요. 불편함 없이 스키를 탈 수 있기까진 전문 지도 강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정성 어린 도움이 있었습니다. 미국 등에서 대여해온 특수 장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1:1 강습을 받습니다. We need a child's monoski, and so each time we come, we want to bring more equipment so that people can have more experiences. 커지는 관심에 비해 국내 장애인 스키는 아직도 재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스키장마다 장애인용 장비를 구비하는 것은 물론 전문 지도 강사 양성 등 전반적인 사회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사를 계속해서 양성시켜서 이렇게 어떤 특별한 기회가 있을 때만 아이들이 스키장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 와서 탈 수 있어야 정말로 동계 스포츠가 보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는 단지 작은 불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이번 캠프. 사회 각계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의정 소식입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태에서 국외 유입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공기질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정순 서울시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시만의 종합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현재 미세먼지의 내부 발생 원인이 난방과 자동차, 공사장 비상먼지 등 주된 요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발생 원인별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내부 발생 원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능동적 대책 수립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 담당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병도 서울시 의원은 출범을 앞둔 서울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과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의 복지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규모는 한정적이어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더라도 공급의 주체가 되거나 민간에서 수행해온 역할과 활동 서비스를 다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양질의 서비스 품질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시설의 선도적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상훈 서울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택성능 개선 지원구역을 신규 도입해 집수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의원은 서울 내 일부 지역의 경우 노후한 저층주거지가 대거 밀집해 있어 정주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각종 도시계획 규제가 많아 주택 정비가 가로막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김경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과 평생학습관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교육청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을 위해 마련된 공간인 만큼 학생들만의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만들고 운영해 전문 도서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전자도서관을 학교 도서관 등과 연계한다면 예산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위험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알면 서울시의회가 더 잘 보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발의 제정한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조례 시간입니다. 조금씩 봄 기운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자전거는 물론이고 보다 편리한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을 즐기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관리하는 법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 조례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 전기 자전거 등 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퍼스널 모빌리티란 전기 에너지로 구동하는 1인 또는 2인승 단거리 저속 이동 수단을 의미하는데요.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의 활용은 물론 여가를 즐기는 수단이 되기도 하면서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오중석 서울시 의원이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호장비 착용 등 이용자의 안전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죠. 네, 그러고 보니까 작년쯤부터 한강과 공원 등에서 이 퍼스널 모빌리티족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대여 업체들의 홍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옆을 지나갈 때면 생각보다 빠른 속도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자전거라고 봐야 할지 오토바이로 봐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내법상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원동기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고요.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또 일반 도로를 시속 25km 이하로만 주행해야 하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아예 진입이 불가능하죠. 당연히 음주 후에 운행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점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인도를 이용하는 퍼스널 모빌리티족도 많이 봤거든요. 규정상 일반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전동 킥보드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달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가 무려 117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절반에 가까운 58건이 차와 부딪힌 사고였고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가 33건, 운전자의 단독 사고가 26건이었죠. 이 사고로 총 4명이 사망했고요. 12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올바르게 일반 차도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경우에도 서울 시내 차량 운행 속도가 50km 정도인 점을 생각해 본다면 전동 킥보드의 제한 속도인 25km의 본인뿐 아니라 또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국내 시장 규모가 2016년 6만 대에서 2022년이면 20만 대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성장 추세만 보더라도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보다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게 되면서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의 규모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용자뿐 아니라 운전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보다 실용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울시의회 조례 마련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도로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